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이정준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좀 짬을 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뭐 시중에 뭐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뭐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현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를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전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저의 원칙은 뒤를 보지 말아라. 뒤를 제발 뒤를 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청중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 상대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으면 앞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뒤를 보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좌회전해야 되나? 왜 사람들은 뒤를 볼까요?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예. 뒤에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발표를 듣는 사람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앞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 가끔 가다가 이제 슬라이드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이제 뒤를 이렇게 보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예 뒤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러면 듣는 사람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듣는 사람은 좀 이상하죠. 예, 좀 황당하죠. 예.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커피숍이나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또는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뒤 보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앞을 보고 얘기하고 뭐 지그시 뭐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든가 뭐 인중을 봐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몇 초 간격으로 뭐 여기를 봤다가 눈을 바라봐도 되고 뭐 계속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딴 데를 좀 이 주변을 바라보다가 뭐 눈을 마주칠 수도 있고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면 뭐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뒤를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에 집중하자. 프레젠테이션 어원으로 뭐 어원까지 안 가도 되는데 어원을 봐도 프리 그다음 앞에 접두사가 있고 젠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앞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앞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금 억지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프리젠테이션 반대말은 포스트 젠테이션이에요. 그 뒤를 보면은 포스트 젠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본질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자료가 이 뒤에 있어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버릇이 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워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라는 게 마치 프레젠테이션에 같은 말인 줄 아시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게 메인이지 보조수단이 메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파워포인트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조수단으로서 정말 순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뭐 개념도라든가 아니면 뭐 지도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1, 2, 3, 4, 5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그때라도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예. 나는 앞에 있는 청중과 대화를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라는 거예요. 뒤에 보여지는 것은 보조수단이다.
정말 이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심사위원이 돼보시면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심사를 들어가게 될 때 많은 분들의 그런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좀 보고 명쾌하게 딱 화두를 던지는 사람, 그래서 설득을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관심이 가지, 그냥 뒤에 있는 거 하나 쭉 읊어대는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앞을 보고 얘기하자.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6줄을 넘지 말자. 한 슬라이드당 이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글자가 있어도 6줄이 넘으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글자 크기도 좀 크게 하면서 그 6줄, 그러다 보면 6줄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성도 좋고, 또 가시성이 높아야 전달성도 좋고요. 전달력도 좋고, 또 그래야 설득력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버리게 되면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슬라이드를 봤을 때 너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할 얘기가 많더라도 그거는 말로 설명하시고 슬라이드에는 간단하게 뭐 3줄, 4줄, 5줄, 많아야 6줄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도 저의 아마 이 버릇이 보이실 거예요. 저도 참 제가 싫어하는 표정들이 좀 있거든요. 본인들은, 각자는 누구나 다 본인만의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릅니다.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프레젠테이션을 단 1분이라도 촬영을 해서 점검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산만한 경우가 많아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프리젠터는 가급적이면 좀 절도 있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있게 무슨 군인처럼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막 산만하게 움직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찍어서 보시면요. 머리도 만지고, 뭐 여기도 만지고, 뭐 고개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움직여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움직이더라도 좀 이렇게 절제돼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또 발표할 때 시선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뭐 가운데, 이렇게 좀 나눠서 이걸 봐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요, 굉장히 산만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팁은 별게 아니라, 발표를 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뭐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단 1분이라도 본인이 발표하는 거를 좀 영상을 찍어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을 보고 얘기하자. 뒤를 보지 말자. 두 번째는 6줄 이상 넘지 말자. 전달력을 위해서. 세 번째는 점검을 하자. 영상을 찍어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좀 고치자. 라는 세 가지, 요 점 유의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뭐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요, 뭐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